김구가 남북한 동포에게 성명을 발표한 그날 저녁 무렵에 김규식은 김구가 머무르고 있는 숙소에 도착했다. 김규식 일행도 남천에서 두 대로 나누어져 김규식과 그의 비서들은 김구가 머무르고 있는 숙소로 안내되었고, 나머지 일행은 신창균, 김희한 등이 머무르고 있는 아사히 호텔 자리로 안내를 받아 갔던 것이다. 선생님, 고단하실 텐데 곧 좀 자리를 보도록 할까요? 여기 백범 주석이 와 계시다면서?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가서 인사라도 해야지. 하루 이틀 사이밖에 안 되지만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무척 궁금하기도 하니까. 그럼 제가 가서 연통을 해놓고 올까요? 좀 그래주게. 네, 그럼 곧 다녀오겠습니다. 피곤하다. 송나무니가 김구에게 연통을 하기 위해 막 방을 나선 직후였다. 일제시대에 국민복 차림에 키가 훤출하게 큰 중년이 김규식의 방을 찾아왔다. 네. 저 김규식 박사님이시죠? 그렇소만 댁은 누이시오? 주영하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김 박사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김일성 장군하고 김도봉 선생님께서 박사님께 인사차 찾아뵀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두 분이 여기까지 날 찾아왔단 말씀이오? 김규식은 인사차 찾아왔다는 김일성과 김도봉을 방 안에서 맞아들였다. 박사님, 저를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글쎄요. 저 김두봉을 씁니다. 그러시오. 저 연희 전문 출신이 옳습니다. 연전에서 선생님한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연전 출신이요? 참 반갑구려. 오늘 이렇게 30년 만에 선생님을 뵙게 되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나 역시 천만 뜻밖이구려. 제자의 한 사람이 북한의 정치 지도자라니 정말 우리들의 회담을 위해서라도 여간 기꺼운 일이 아니외다. 저 박사님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 이분이 바로 김일성 장군이십니다. 그렇소. 나 김일성이요. 감사하게다. 일부러 찾아주시니. 먼 길을 오시게 해서 죄송 천만입니다. 다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겠소. 참, 백범 주석을 뵈었던가요? 아직 뵙지 못했습니다. 박사님께서 도착하시면 같이 뵈으려고. 그럼 이리 모셔오도록 하지요. 가만, 송비서가 어딜 갔나? 주영하 동지가 좀 다녀오지. 김구 선생을 이리 모셔오도록. 네, 내가 모셔오죠. 김두봉 동지. 백범 선생, 이게 얼마만이요? 감개가 무량합니다. 백범 선생이나 김 박사님을 여기서 뵙게 되니. 김구와 김도봉은 얼싸하는 채 한동안 말이 없었다. 상해 임시정부 시절부터 김구와 김도봉은 이미 구면이었던 것이다. 백범 선생께 김 장군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김일성 장군이십니다. 그렇소. 나 김구애다. 김일성입니다. 그 소문보다도 더 젊은 양반이구먼. 백범 형님, 이 김두봉 선생은 알고 보니 내 제자구려. 그래요? 아우님의. 이렇게 만나보면 어느 한 구석에도 반드시 얽힌 인연이 있기 마련인데 강대국 등살에 서로 적대하고 있게 되다니 기가 막힌 일이외다. 기가 막힌 일이고 말고. 그래, 김 장군은 본향이 어디시오? 네? 본향이라뇨? 본관 말이외다. 김 장군의 본관.
어디 김씨시오? 글쎄요, 그건 난 경주 김씨외다. 여기 김 박사 어른은 김해 김씨든가 그렇고. 난 어려서 고향을 떠나 있었고 거기에다 또 부모님의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뭐 굳이 본을 따지자는 건 아니고 굳이 본을 따져 본댔자 우리 모두가 단군의 자손들 아니겠소? 우리 모두가 다 단군 자손이니 우리 서로 협조와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서 통일 문제만이라도 해결짓도록 노력해 봅시다. 네, 회의는 여기서 먼저 시작이 되었다죠. 네. 두 분 선생께서 좀 늦게 오시는 통에 어쩔 수 없이 회의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 말고 누구가 또 왔소? 박헌영, 허원동지를 비롯해서 웬만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은 이미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요? 두 분 선생께서는 오늘 하루 푹 쉬시고 내일 회의에는 꼭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죠. 나가보도록 하겠소이다. 그럼 오늘은 이만. 고맙소이다. 찾아줘서. 고맙소이다. 내일 또 뵙겠소. 불안봉 공회당 회의장엔 벌써 각종 단체 대표들로 입추의 여지 없이 꽉 매여 있었다. 공칭 54개 정당 사회단체 대표가 모였다고 선전하고 있었다. 김구 일행이 회의장에 들어가 보니 중앙단상에는 벌써 김일성, 김두봉, 최용근 등 북조선의 최고 간부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김구 일행이 들어오는 것을 본 일동은 우렁찬 박수로서 맞아주는 것이었다. 지금 남조선의 한국 독립당을 대표해서 김구 선생과 대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 순서를 잠깐 바꾸어 남북 조선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에 대한 김구 선생의 격려의 말씀부터 듣고 회의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의장단 그리고 각 정당 단체 대표 여러분, 조국 분열의 위기를 만고하기 위하여 남북의 열렬한 애국자들이 일당에 회집하여 민주 자주의 통일 독립을 전치할 대계를 상토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조국이 없으면 민족이 없고, 민족이 없으면 무슨 당, 무슨 주의, 무슨 단체는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현 단계에 있어서 우리 전 민족의 유일 최대의 과업은 통일 독립의 전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목하에 있어서 통일 독립을 방해하는 최대의 장애는 소위 단선 단정입니다. 그러므로 현하에 있어서 우리의 공동한 투쟁 목표는 단선 단정을 본쇠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현하에 있어서만 조국을 분열하고 민족을 멸망케 하는 단선 단정을 반대할 뿐 아니라 어느 시기, 어느 지역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것을 철저히 방지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선 단정 분쇄를 최대 임무로 삼고 모인
이 회합은 반드시 전 민족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하여야 할 것이니 이 회의는 반드시 성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단결적 정신으로서 백사의 개성 보공한다면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것도 확신합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복잡다단한 바 있으나 우리의 민족적 단결로서 국제 간의 친선과 양해와 내지 투쟁에 노력한다면 모든 것을 호전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만일 우리의 노력으로서 국제 관계를 호전시킨다면 세계 평화에 대한 공헌이 불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국의 통일 독립을 완성하며 세계 평화에 큰 공헌이 있기 위하여 이 회의의 성공을 절망하며 아울러 여러분의 건투를 축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겸한 격려의 연설을 하고 난 김군은 그 길로 회의장을 나와 숙소로 돌아가고 말았다. 각 정당의 기조연설이 끝나자 1시간 동안 휴게에 들어갔다. 복도에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주영하가 신창균한테로 다가왔다. 신창균 선생, 주 선생.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고야 뭐 피차 매일반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김일성 장군을 한번 만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김일성 장군을? 네. 글쎄요. 뭐 단독적으로 만나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신 선생, 장군께서 신 선생을 좀 만났으면 합니다. 만났으면 한다는데 애써 피할 필요도 없겠죠. 만나 주시겠습니까? 그러죠. 만납시다. 그럼 절 따라오십시오. 신창균 동지를 모시고 왔습니다. 신창균 선생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만나보게 되어 반갑습니다. 김일성은 신창균한테로 다가와 신창균의 손을 꽉 쥐며 굳은 악수를 하는 것이었다. 난 평소 신창균 선생을 흠모하던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이자가 날 언제부터 안다고 날 흠모해. 신 선생, 난 신 선생만 믿겠습니다. 신 선생이 아주 정열적이라는 것을 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역사적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야 물론 우리 모두가 이 회의가 성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성공되려는 것도 믿고요. 단 그건 아까 우리 조일문 동지가 연설을 통해서도 말했습니다만 누구를 그러다고 욕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고 외세의 아부하기를 배격하고 민족 정기를 내세우는 한 성공은 틀림없을 줄 압니다. 그건 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합심하면 성공되리라는 것을. 합심한다고 하지만 회의를 일방적으로 이끌고 나아가는 듯한 인상이 짙습니다. 가능하면 회의의 진행도 상호 협의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착각을 하고 계시군요, 신 선생. 여러분은 우리가 주인이요, 여러분은 객으로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했지 객으로 참석했다는 생각은 추호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서울로 왔다 해도
그건 주인으로서 온 거지 객으로 온 건 아닐 것입니다. 아, 신 선생. 주객의 논쟁을 하자고 장군께서 신 선생을 만나고 싶어 한 건 아닙니다. 장군께서는 신 선생의 정열을 가상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신 선생을 부른 거고, 우리 장군으로 말씀하면 우리 역사상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영특한 어른으로 우리 민족과 국가의 유일무이한 위대한 총지도자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지도자란 스스로나 몇 사람이 옹립해서 되는 건 아니겠죠. 민중이 떠받들어야 참다운 지도자로 행세할 수 있을 게고 영광도 누릴 수 있는 것인 줄 압니다. 신 선생! 신 선생은 우리 장군께서 신 선생을 어여삐 여겨 친히 불러 면담까지 하려 하는 것인데 되려 모욕을 하려 들더란 말이오. 난 누굴 모욕 주려고 한 기억은 없습니다. 다만 지도자관에 대한 내 주관을 말했을 따름입니다. 그만 돌아가시오. 네, 실례했습니다. 방을 나서자 고함을 지르는 듯한 김일성의 역설이 신창균의 뒤통수를 때리는 것이었다. 어디 저따위 자식이 있어! 내 저놈을 구슬러서 내 편을 만들까 했더니 되려 날 설득시키려 들어. 이 카카, 조일문이가 뭔가 하는 젊은이를 데려올까요? 집어치워! 한국 독립당을 대표해서 올라온 놈은 모두 그놈이 그놈이야. 그따위 놈들 다신 만날 필요 없어. 신창균이가 모란봉 공회당 회장 정문을 나오는데 뒤에서 누가 불러세우는 사람이 있었다. 뒤돌아보니 박헌영이었다. 아, 박 선생. 오래간만이고요, 신창균 씨. 예,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박 선생이 이북으로 넘어와 있으리라는 추측은 하고 있었지만 정작 이렇게 건재한 모습을 대하게 되니 다행입니다. 그래, 넘어와 계신 지 꽤 오래되셨나요?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나도 한독당 여러분들이 넘어오는 20일에 넘어왔는데. 예? 아니, 그럼 그동안 쭉 서울에 계셨단 말씀인가요? 물론이죠. 아니, 그러고도 용케 무사하셨군요. 박 선생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진 지가 언젠데? 정확히 1946년 9월 7일이죠. 2년이나 됐는데 그동안 용케 경찰의 눈을 피해 다녔군요. 말도 마시오. 별하별 짓을 다 하고 다녔어. 구두수선공, 상역군, 지게군, 천한 일치고 안 해본 게 없소이다. 어째서 그런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까? 박 선생이야 원래 공산주의자이시니까 진작 이북으로 넘어왔더라면 환영을 받았을 텐데. 그게 무슨 소리요? 혁명 지도자가 동지들을 내버리고 혼자 살 구멍만 찾을 수 있단 말씀이요? 그래요? 박 선생, 나 박 선생하고 잘 알고 있는 처지니까 만난 김에 말씀입니다만 아예 무력으로 정권을 잡을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게 뭡니까? 대구 폭동이나 이번에 제주도 폭동 같은 건 공연히 무고한 양민만 학살하고. 신동지, 여기는 북조선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경찰에 쫓겨다니던 박헌영이가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북조선이라는 걸 아시겠소? 뭐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신동지를 어쩌겠다는 건 아니고. 이거 뭔 별소리를 다 듣겠습니다. 신동지도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순순히 협조하는 게 어떻겠소? 뭐라고요? 협조하라고요? 틀렸어요. 임시정부나 한독당은 틀렸다니. 뭐가 틀렸단 말씀인가요? 이승만한테 졌어요, 김구는. 이거 점점 더 알다가도 모를 소리뿐이군요. 우리 남로당은 이승만한테 보기 좋게 얻어맞은 꼴이 됐고, 허기야, 미 제국주의자들이 이승만을 감싸고 돌고 있는 이상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했지만, 어쨌든 신동재, 이제 이렇게 된 이상 남북 통일이란 군사적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걸 아시오. 그러니 신동지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한테 적극 협조해서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게 되는 날을
같이 영광을 누리도록 해봅시다. 박 선생, 난 사상가로서의 선생은 존경하고 있었지만 정치가나 혁명가로서의 선생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럼 협조 못하겠다 그 말이요. 난 박 선생이 그 그릇된 공산주의를 버리고 우리한테 협조하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이거 혹 때린다 혹 붙이는 격이라고 하더니까. 신동지, 우리한테 협조하기를 거부하는 날엔 신동지나 김구나 당신네들 일당은 남에서나 북에서나 설 땅이 없게 됐다는 걸 알아두시오. 네, 명심해 두지요. 박헌영은 돌아서서 회의장으로 들어갔고 신창균은 불쾌하고 우울한 기분을 안고 숙소로 돌아갔다. 신창균이가 돌아간 뒤 김일성은 그 자리에 김두봉을 불러 김일성, 주영하의 3자 긴급 비밀회의를 열고 있었다. 난 요 2, 3일 동안의 경과를 보고받고 가능하면 김구, 김규식 양인을 따라온 한국독립당 대표나 민족자주연맹 대표들을 회의 내지는 설득해서 내 손아귀에 집어넣으려고 계획했었어. 그래서 주영하 동지를 통해 한국독립당이나 또는 민족자주연맹의 가장 과격 분자라고 지목되는 대표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설득 내지는 이해관계로서 우리 수중으로 급선회하도록 공작을 시켰으나 끝내 실패하고 말았어. 지금 난 한국독립당의 신창균이라는 자를 만나보았어. 그 자를 만나본 이유는 그 자가 우리 안내원이 찾아가서 등록을 하라고 했을 때 등록하기를 거부했고 회의 의제 결정에 서명하는 것조차 거부하는가 하면 심지어 인쇄물을 찢어버리기조차 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대체 어떤 인물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만나봤던 것이오. 그 자를 만나본 결과에 대한 내 결론은 그 신창균이라는 자나 어제 만나본 김구라는 늙은이나 매한가지로 고집불통이고 직선적이고 저돌적이라는 결론을 얻은 거요. 그렇다면 이제 이 자들을 회유하려 든다거나 설득시켜 우리 편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은 시간과 정력의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소. 그러면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더 생각하거나 주저할 것도 없이 우리의 미리 마련된 각본에 따라 회의를 일사천리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소. 여는 김구나 그 일당들이 남북연석회의에 참가해서 어떤 발언이나 제의를 했다는데 남북연석회의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제의를 받아들여 38선을 넘어와 회의에 참가했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오. 말하자면 김구나 그 일당은 이 회의에 참가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남조선으로 돌아가면 고립되고 말 게 틀림없는 것이오. 종래, 우리는 이승만보다도 김구를 가장 강력한 적으로 여겨오질 않았어. 따라서 우린 김구가 우리의 주의나 주장에 따라오기를 바라느니보다는 그를 다시 일어설 수 없게 궁지로 몰아넣는데 우리의 참뜻이 있었던 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계획은 100% 성공했다고 믿어도 좋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의 주장이나 요구에 귀를 기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계획한 대로 일사천리로 회의를 밀고 나가 단시일 내에 이 회의를 끝마치는 게 좋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요. 왜냐하면 김구를 더 이상 우리 평양에 머물러 있게 했다간 어떤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요. 내 말 알아듣겠어? 알아듣겠습니다. 김두봉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장군의 판단이 옳겠죠. 김두봉 선생은 내 말에 진심으로 찬성을 못하시겠소? 원 천만에요. 그럴 리가. 그런데 어째서 옳겠지옵니까? 옳으면 옳고 그러면 그러다고 뚜렷한 주관적 견해를 내리지 않고.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라 미처 생각을 못 해봤기 때문에. 김두봉 동지! 예, 동지는 연희전문학교 출신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따위 비혁명적이여 무조화적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게 아니오. 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 가장한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김두봉 동지는 아직도 비혁명적이요 부르주아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게요. 그러고도 독립동맹을 대표한 항일투사여 프로레타리아 혁명투사라고 할 수 있겠소? 조금은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반성할 줄 아시오. 죄송합니다. 그러면 주영하 동지, 예, 오후에 사회자한테 지령을 내리시오. 회의를 일사천리로 이끌고 나가라고. 예, 잘 알았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신동지. 큰일이라니. 어서 주석 선생님 계신 곳으로 같이 갑시다. 아니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사색이 돼가지고. 아, 글쎄, 빨리 가긴 하자니까요. 조한과 어망섭 두 선생은 회의장에서 바로 주석 선생님 계신 곳으로 갔으니까 어서 가십시다. 아니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뭐 때문에? 가보면 알 테니까 어서 가긴 해요. 그래 갑시다. 그래, 세상에 그런 못된 놈들이 있어. 저희 배거리 몇 사람으로 결정서 작성위원을 뽑아가지고 이놈들 하는 짓들이 수상타했더니 사사건건이 우릴 우롱하려고 만든단 말이야. 이거 뭐고 다 집어치우고 서울로 내려가고 맙시다. 그자들하고 더 이상 회의를 열어본댔자 별무 도둑일 테니 돌아가고 맙시다. 저자들이 결정서를 잡아놨으니 발표해버리면 그뿐인데 이제 무슨 낯을 들고 서울로 돌아간단 말이오. 이제 이렇게 된 이상 난 국민 앞에 차결해서 속죄할 수밖에 없어. 침대에 누웠다 앉았다 하며 몸부림치던 김군은 마침내 침대 베갯머리에서 단도를 끄집어내더니 자기의 배 위에다 갖다 대는 것이었다. 이때 신창균과 조일문이가 김구의 거실로 들어왔다. 어서 놔! 어서 이 칼을 놓란 말이야! 신창균과 조일문은 방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에 어리둥절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 주소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단도를 두시고. 네? 주소 선생님!